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내일장에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과연 어떤 이벤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포인트들도 좀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좀 어디에 관전 포인트를 맞출까요? 무엇보다도 쿼드러플 리칭데이 금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쿼드러플 리칭데이는 수급 부담의 정점을 통과한다는 측면에서 이벤트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 흐름이나 그리고 업종별 등락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금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냐 동결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상승 탄력이라든지 반등이라든지 하락 변동성 확대 그 가능성을 좀처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앞둔 데 따른 수급 부담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내일 외국인 매매 패턴도 한번 지켜볼 변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수급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매도 우위를 점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롤오버가 활발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고 아직까지 매물 부담이 남아있어서 내일까지는 수급 부담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국내 변수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밤 해외에서 있을 또 내용들도 있죠. 어떤 부분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해외 변수로는 S&P가 유럽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은행들의 하락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가뜩이나 매물 압력을 받는 코스피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60달러 안착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는 그리스프 취업상도 독일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방향성이 이렇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 연구원님은 내일장 어떤 쪽으로 시장 분위기 예상하시고 또 이에 따른 전략 함께 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중요 분기점이라는 건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측면은 내일 정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동결 여부에 따라서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 시에는 시장 분위기 반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지만 동결 시에는 오늘과 같이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 압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선은 지금 장중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2050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2050포인트를 중심선으로 놓고 이 선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난다면은 좀 더 비중을 확대해도 좋겠지만 이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또 한 번의 레벨 다운을 염두에 두시고 매수 타이밍은 좀 더 늦출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조금 더 눈이 가거든요. 오후 장에서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 연고점 경신 랠리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국면으로 다시금 접어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72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오늘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가격 변동폭 확대 이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매 공방이 좀 더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상승 과정에서 신용장구가 크게 급증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용장구가 높은 종목 그리고 최근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다시 서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중심으로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전반적인 증권가의 시각은 매도 우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약간은 좀 부담 요인이 되겠고요. 금통위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슈겠죠. 동결을 할지 그리고 또 혹은 인하를 할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좀
따라가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보다는 좀 원달러 환율 오후장에 출렁거림 상당히 좀 크게 나오거든요. 현재 하락으로 전환됐고 10원 넘게 밀리는데요. 일본 쪽에 뉴스 나왔습니다. 구로다 BOJ 총재가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가 어렵다라는 내용 발언 나타나면서 엔화 가치 급등하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아래쪽으로 방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